그래서 보통 장기 투자, 오래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의 실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챙겨서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하루 여행 떠나는 거면 차에 짐 가득 싣고 가도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1년 정도를 떠나는데 짐 가방 하나 딱 들고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고민해서 필요한 것만 들고 가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후 대비 연금을 위한 장기 여행을 떠날 때는 필요한 것만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지난 강의 어떠셨나요? 지난 강의 연결해서 보시고 이번 강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영상 이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 드렸어요. 청년도 힘들고 중년도 어렵고 노년은 아주 괴롭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거 한번 드려볼게요. 오랫동안 세계여행을 떠난다면 뭘 챙겨 가시겠어요? 생각해보면 많이 챙길 것 같아요? 적게 챙길 것 같아요? 세계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배낭 하나도 짐이 된다. 왜냐면 1년 동안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아끼는 옷도 넣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게 되겠죠. 제가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계여행을 떠난다. 근데 딱 7개만 챙겨갈 수 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옷, 휴대폰, 카메라, 돈, 비누, 칫솔. 지금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하신 거 맞으신가요? 여건이 없어요, 지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민하셨죠? 우리가 집 앞에 떠날 때는 고민하지 않잖아요. 잠깐 1박 2일 어디 갔다 오거나 이러면 가볍게 가는데 멀리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면 되게 무겁게 생각해요. 그리고 7개만 챙긴다면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7개 넣으려고 하는 게 이거 정말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빼기 시작할 거예요. 캐리어를 꽉 채웠는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걸 다 들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연금이란 건 오랜 시간을 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지? 라고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많이 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날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짐이 너무 무거워요. 짐이 너무 무겁고 많다 보면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네,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 투자, 오래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의 실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챙겨서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여행 떠나는 거면 차에 짐 가득 싣고 가도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1년 정도를 떠나는데 짐 가방 하나 딱 들고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고민해서 필요한 것만 들고 가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후 대비 연금을 위한 장기 여행을 떠날 때는 필요한 것만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그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7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7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연금저축계좌입니다. 그리고 IRP, ISA입니다. 이거 개설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사에 들어가시면 이거 검색하시면 계좌 개설하기가 뜹니다. 이걸 통해서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안전, 자산, 달러와 금. 이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또 드릴게요. 요게 4번째 준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5번째 준비물을 많이 까먹으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적립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적립금액에 대한 원칙을 지켜가는 것도 하나의 준비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번요. 5분. 네.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 500분씩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500분씩 쓰시면 무겁습니다. 5분 정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대로만 잘 구매를 하시면 충분히 장기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6가지 나왔죠? 장기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장거리 여행 가시다가 돌아오세요. 왜 돌아오실까요?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가도 똑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준비물은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 얘기예요. 시장을 예측하려는 것보다 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동의돼요.
코로나 때 한참 자산시장이 버블이 커졌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하면서 시장이 급변하자 그런 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되게 어디 가셨을까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되게 열광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은 반복돼요. 그럼 또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열광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사라지세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이걸 몇 바퀴를 봤겠죠? 그래서 한 말이에요. 시장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머무르는 방법은 제가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그럼 연금 준비할 때 필요한 준비물 몇 가지요? 절세계좌 3개, 그리고 뭐 있었죠? 안전자산을 준비해야 돼요. 또요? 적립금액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5분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믿음.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우리의 운송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빠른 거를 선호하나요? 천천히 가고 싼 걸 선호하나요? 맞아요. 천천히 가는데 싼 거를 선호해요.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의 운송수단은 복리라는 운송수단으로 함께 떠나갈 계획입니다. 복리는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단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72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72, 2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산이 2배 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6%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면 12가 나오겠죠? 12년 정도가 지나면 자산이 몇 배 된다고요? 2배 됩니다. 느리죠? 되게 느리잖아요. 대신에 복리는 싸요. 돈이 들지 않아요. 시간만 천천히 있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줘야 될 거는 건강한 투자자가 되시기로 했죠? 근데 어떤 분들 여기 오셔서 건강하지 않은 투자를 얘기를 하세요. 그 건강하지 않은 투자란 건 뭐죠? 이 느리고 안전한 자산 수단이 아니라 더 빠른 길을 추구하세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거에 맞다면 그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리를 이해한다면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타고 가는 열차는 빠른 급행 열차가 아니라 싸고 느린 완행 열차입니다. 그 속도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당 성장률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률 3.5%예요. 그리고 배당 성장 10%를 기준으로 월에 100만 원씩 적립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기 2년 차를 보면은 배당금 1년을 합쳐서 나온 금액이니까 사실상 7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어떠세요? 너무 작죠? 네, 시간이 1, 2년밖에 안 되면은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20년 차 21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살아남을 수 있나요? 물가 상승률은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근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아쉬워요.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적립을 조금 늘려보면 어떨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을 적립하던 걸 다음 연도엔 110만 원을 적립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적립 금액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0년 차에 320만 원입니다.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가격이 확 오르긴 하네요. 자, 30년 차 가니까 갑자기 가격이 확 상승하죠. 되게 별거 아닌 돈이었는데 20년 차와 30년 차에서 갑자기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죠. 복리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10년, 20년까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20년, 30년부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년, 40년, 40년, 50년.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투자자가 누구입니까? 워런 버핏이죠. 이 워런 버핏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10년만 일찍 투자를 했다. 워런 버핏은 약 70년 정도의 복리 기간을 누렸거든요. 이 70년이 80년이 되면 얼마일까요? 상상도 못할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리가 완행열차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닌 거예요. 완행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죠.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처음 여행을 떠날 때는 시간이 더럽게 안 가다가 나중에 몰입을 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죠. 그런 것처럼 복리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자, 근데 중간에 목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다 보면 목돈이 생길 때가 있죠. 네, 그런 돈을 중간에 넣는 순간 30년 차이는 약 1667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돈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네, 지금 저희는 배당금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의 자체에 대한 성장은 제가 보여드리지도 않았어요. 16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이 나온다면 배당 원액은 얼마일까요? 배당 주식에 대한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상당한 배당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으로도 이 정도의 돈을 수령할 수 있고 배당을 팔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피터 렌치가 한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저점에서 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생각이 가장 많은 투자자를 무너뜨린다. 제가 아까 시간을 몇 분 보라고 했죠? 5분입니다. 저점을 찾으려면 시간 몇 분 쓰셔야 돼요? 저는 가끔 물어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딱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왔을 때 투자를 하는 중인데 투자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를 하는 중인데 그냥 가볍게 미소 짓고 있고 되게 투자 안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장기 투자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 투자는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유튜버 한번 보세요. 유튜버가 세계 여행 떠나잖아요. 1년을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30년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그런데 보면은 장기 투자자인데 엄청 무겁고 엄청 해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30년 동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7가지 준비물에서 시간이 몇 분이요? 5분.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는 여행과 같습니다. 준비물, 전략, 꾸준함. 이 수익률만이 아니라 정말 안정적인 삶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계속 투자만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점점 가벼워져야 돼요. 그런 투자가 우리의 장기 투자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